반갑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주식타짜훈련소 윤프로입니다. 금일 19일 일요일이고요. 내일 월요일장 앞두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왔습니다. 금요일 장중에 마이너스 4%가량의 낙폭을 보여주면서 82,200원 종가 마감을 해줬죠. 명확한 사유 없이 나오기가 좀 힘든 낙폭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과 기존 SMR, 이 원전 시장에 대한 이슈들을 한 번씩 다 체크를 했는데 좀 불확실성 변수나 아직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관련해서 하나씩 좀 다뤄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전에 이제 체코원전 수주를 따낼 때도 이제 불공정 계약, 웨스팅하우스와의 노예 계약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관련해서 지분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주주인 브룩필드에게 직접적으로 요구를 해서 합작회사 건의를 논의했죠. 근데 이것도 사실상 지금 2개월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중지 상태다. 공식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미국에서 야누스 프로젝트 관련해서 미군 기지에 소형 모듈 원자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겠다. 요 이슈로 뉴스케일 파워가 급등을 했다가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면서 낙폭이 좀 나와준 상황이었죠. 국내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지금 상당히 껄끄러운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그리고 3,500억 불 대미 투자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내용을 숨기고 미국 측이 요구하는 바가 달라졌다, 현금으로 한 번에 주기를 원한다, 이런 식의 내용들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망한 게 너무 뻔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뿐만이 아니라 가스터빈으로도 충분히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서 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연결해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로서 가스터빈도 종주국인 미국에 첫 수출을 성공하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냈지만, 중장기적으로 전망이 너무 좋은 건 알고 있지만 현재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자꾸 나오면서 낙폭을 주고 발목을 잡는 요소들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어지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대감을 받고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지속해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관련돼서 진전도, 진척사항은 되게 더딘 부분이라서 답답하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걸 떠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변수들과 리스크도 당연하게 전달드려야 되는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장기적인 호재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요 방향성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손실을 보지 않고 리스크를 줄이는 부분 또한 수익을 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창 열려 있으니까요. 댓글창으로는 지금 불확실성이 많이 잠재되어 있는 구간 다같이 의기투합해서 무난하게 넘어가고 다시 한번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도록 가보자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좋은 시너지 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떤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일단 이 부분을 좀 다뤄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7월 중에 나왔던 부분이죠. 소형원자로 SMR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7월 16일에 제안이 됐었고요. 소관위에서 9월 25일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진전은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회의록을 좀 다 뒤져봤는데 공개 회의였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요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이나 3,500억 불 대미 투자 관련해서 대답을 상당히 회피하는 김정관 장관의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일단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에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재협의, 재논의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요구를 해보겠다, 이런 식의 좀 불확실성 말을 해주고 있고, 3,500억 불 대미 투자 관련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이 당연히 올 현금이 아니라 뭐 보증도 있고 이래저래 나눠서 지불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이제 올 현금으로 달라 이런 요구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차질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김정관 장관 입장에서는 공개 회의에서 말씀드리기 좀 껄끄럽다, 비공개 회의를 추진해달라 라고 하면서 명확한 해답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욱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국익에 반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당연히 알아서 잘 회피를 해주겠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들,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없는 부분들은 너무 당연하게도 합리적인 유추지만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은 아니다, 알 수가 있죠. 뉘앙스나 분위기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고 있구나 너무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요 사유들이나 숨기려는 이유, 그리고 비공개 회의에서 말하고 싶은 이유, 이런 것들을 알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이나 찾아볼 수 있는 기사들로는 유추하기가 상당히 많이 어려운 부분이라 저조차도 조금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이슈가 나오거나 해소되는 부분이 생기면 바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렸던 리스크는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요 관련된 내용인데, 방금 살짝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체코 원전 수출의 대가로 4억 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출을 대가로 로얄티를 지급하는 거죠. 이거를 못 박았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보증 신용장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웨스팅하우스는 본인의 몫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됐고요. 노예계약이다라는 말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죠. 한마디로 체코원전 수출에 대한 대가로 이런 로얄티를 받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협정 내용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조항들도 있었죠. 한수원과 한전은 국제 행사 등에서 한국 원전을 홍보할 수 있으며, 다만 고객의 질문이 있을 때에는 한국 원전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됐다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상당히 굴욕적인 조항이다 할 수 있고, 기술의 원천이 미국 거다라는 주장이죠. 미국은 우리 거니까 로얄티 내라, 그리고 홍보를 하거나 설명할 때 너네 기술이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포함됐다, 반드시 설명해라,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었다라는 건 총선 패배와 김건희 여사 문제로 지지율 폭락을 겪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체코원전 수주를 돌파구로 여겨서 좀 강행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건 당연히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합리한, 불공정한 계약은 맞기 때문에 이 계약을 왜 체결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오리무중이긴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다 밝혀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회사 설립 논의, 이거는 이제 불공정 계약을 어떻게 보면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죠.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주주에게 직접 요청을 해서 합작회사를 설립하면 말씀드렸던 불리한 조항들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4일에 대면회의를 마지막으로 협력 논의가 일시 정지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1대1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글로벌 원전 그리고 SMR 흐름을 보시면 말씀드렸던 야누스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뭐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이런 SMR 개발사들이 급등 양상이 나와줬었죠. 마찬가지 흐름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요 야누스 프로젝트는 28년도까지 미국 내 모든 주요 육군 기지 내에 SMR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대상 원자로가 트럭이나 항공기 등으로 운송이 가능한 1메가와트에서 20메가와트급 초소형 원자로예요. SMR보다 훨씬 더 작은 거고, 뉴스케일 파워사에서 NRC 인증을 받았던 소형 원자로가 77메가와트급이고 개량 전의 버전도 50메가와트급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악재라고 하기는 좀 뭐예요, 사실. 야누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8개 기업군에 뉴스케일 파워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이슈로 좀 낙폭이 만들어졌는데, 다루는 원자로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지 뉴스케일 파워사가 SMR 개발사로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운동회에 고등학생이 참가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생이 운동 능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요거를 악재로 좀 생각을 하고 미장에서의 낙폭이 나왔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상당히 변동성이 많은 건 맞습니다. 저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시켰다가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이 SMR 시장 그리고 원전 시장이 많은 기대감이 쏠리는 것처럼 사소한 이슈들에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반면에 일전에 뉴스케일 파워에서 6기가와트급의 원전 수주를 따냈을 때에는 상승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호재나 악재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생긴다기보다는 주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호재와 악재를 뿌린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더욱더 우리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건 당연히 호재가 나와서 오르고 악재가 나와서 떨어지는 건 맞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차트적으로 세팅이 되고 주가를 올려야 될 때 올리는 건데, 이때 마치 어떤 호재를 같이 내보내서
요것 때문에 오르는 것처럼 개인들을 속입니다. 세뇌시켜요,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주가를 떨굴 때에도 어떠한 악재를 내보내서 이것 때문에 떨어졌구나. 그래서 요 이슈들에 좀 목매달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 찌라시나 이슈에 휘둘리실 필요가 없다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미장이나 국장에서 변동성이 생기면서 주가를 흔들어주겠다라는 건 정확하게 어떠한 이슈인진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부분이 빠른 시일 안에 터져 나올 거다. 이걸 암시하는 부분이고, 이 소스를 이미 알고 있는 세력들이 이미 주가에 개입을 했다.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요게 정말 높은 확률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악재라서 지금까지의 원전의 흐름들의 방향성을 꺾어버릴 만한 이 상승분을 전부 반납할 만한 악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과 이 변동성은 결국에 개미들을 다 털어내고 몸을 가볍게 만들고 다음에 미친 듯한 상승 파동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변동성이 살아나면서 흔들어주고 개인들에게 불안 심리를 유발하는 것 자체가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원전을 떨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떨구지도 못해요. 심지어 AI 인프라 시대에서 이 원전 없이는 이 막대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량을 충당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했던 국가마저도 원전으로 다시 돌아오고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늘리고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몇백조 단위로 하고 요 흐름이 그냥 만들어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고 거기엔 반드시 원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개인들에게 불안 심리를 유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사소한 이슈일 뿐이지 전체적인 상방으로 가는 이 큰 방향성, 본질적인 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게 제 명확한 관점이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을 주고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움직임들, 불안 심리를 유발하는 것 자체가 다음의 상승을 준비하기 위한 수량을 모으는 세력들의 작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변수나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오히려 다음의 상방이 정말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구간 개인들에게 공포를 유발하고 투매를 유발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와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오히려 요 구간에서 남들이 다른 개인들이 겁에 질리고 공포에 떨면서 투매를 던질 때 우리는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누구와 같이 세력들과 같이 수량을 잘 모으고 잘 지켜서 결국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요 상승 파동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거듭 강조를 드리고요. 더더욱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안하다는 증거는 그만큼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는 종목이고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주가를 흔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안을 삼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명확한 인지와 확신으로 버티신다면 명확한 매수 근거를 가지신다면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조차도 우리는 기회로 가져가서 유의미한 성과로 보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여러분들의 심적인 안정이나 매수 근거에 대한 부분들 제가 계속해서 잡아드릴 거니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조금 안정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 제 영상 올라갔을 때 알람이 가니까요. 윤프로 영상 올라왔다. 바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구간 아무래도 지수가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을 보여줬고 이 파생시장 내에서의 세력들의 스탠스도 당장 내일 월요일까지는 상방이 베팅을 하고 있지만 다음 달 옵션 만기일인 11월 13일 목요일까지의 베팅은 또 하방이에요. 이러한 스탠스의 변화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월말에는 나스닥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있는 달이기도 하죠. 또한 월말에 에이펙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변수들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세력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든 구간이긴 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심플하게 이러한 변수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개인들을 흔들어줄 만한 이슈들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이러한 낙폭을 준다라는 건 오히려 반대로 그만큼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유망한 종목이구나 많은 기대감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추후 나올 수밖에 없는 상승 파동을 기다릴 수 있는 해안과 관점을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부분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뿐만이 아니라 월말까지의 이런 변수들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영상으로 다뤄드릴 건데 아무래도 영상은 필연적으로 과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깊게 분석을 해드린다고 해도 장중에 나오는 실시간 변동성이나 세력들의 수급 동향
갑자기 터져나오는 속보, 이러한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기에 제한적인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요, 영상뿐만이 아니라 제가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소통방에서 영상이 딜레이 없이 포착되는 때에 바로바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이런 도움 못 받고 계신다. 나는 영상 하나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앞서 윤프로가 말했던 이런 변수들과 향후 방향성, 나는 바로바로 체크하면서 대응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청 주시는 방법은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 윤프로 개인 번호입니다. 010-6716-8464번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텔레그램 이용을 안 하시거나 소통방 할 줄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두산 뒤에다가 숫자 1 같이 남겨주시면 말씀드린 핵심 수익 전략, 대응 전략들, 중요한 시점과 타점에 결정적인 순간에만 문자로만 따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업이 바쁘셔서 소통방 확인할 여력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숫자 1 남겨주셔서 문자 대응 받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움드리는 내용들은요, 영상뿐만이 아니라 소통방도 전부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채널 공적인 목적으로 개설된 채널로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일절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칭과 사기 피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요즘에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금전적인 요구 일절 드리지 않으니까요. 한 번 더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무료로 도움드리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셔야겠죠? 정말 빠르면 5초도 안 걸리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뭐라고요? 지금의 고난과 역경 전부 다 이유가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더 높게 가기 위한 인내의 과정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셔라 말씀드렸고, 더 높은 곳 갈 수 있도록 가보자라고 가보자 댓글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두산 에너빌리티의 유망, 그리고 미래에서 AI 인프라 사업의 핵심적으로 전력 공급원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이 원전의 대장, 글로벌 원전의 중심 두산 에너빌리티 명실상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매수 근거로 삼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편입하셨던 그 전망과 미래성 전부 유효하고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가보자라고 댓글 남겨주셔서 다같이 단결된 모습 보여주시면 좋은 시너지 날 것 같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으로 시청을 하고 계셔서 상단의 번호가 외우기가 좀 귀찮거나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제가 문자 보내기 링크를 남겨놨고요. 뒤에 제 번호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 바로 문자창으로 연결이 되니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윤프로 개인 번호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하단에 문이라고 적힌 곳 옆에다가 두산 혹은 문자로만 받길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산 1 남겨주시고 옆에 전송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문자 보내시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시죠? 무료로 도움을 드리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 문자 한 통 투자하셔서 최대한의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채널 이제 22만 다 되어 가는데 많은 도움 되셨다, 수익 보셨다 라고 하시면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추천도 많이 해주실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지치지 않도록 좋아요, 구독, 댓글로 많은 성원 보내주시면 저도 더 힘차게, 더 신나게 많은 부분들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나 변수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부분들 전부 다 더 높게 가기 위한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불안 심리를 유발하고 투매를 유발하기 위한 부분들이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터져나오는 변동성들 우리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점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실시간 대응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통해서 많은 내용들 체크하시고요. 영상으로 다뤄드리기 힘든 실시간 피드백, 요 대응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디에서 소통방에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디로요? 상단에 윤프로 개인 번호로 두산 혹은 두산 1이라고 남겨주셔서 문자 대응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통방에서는요,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수급이 이탈해주고 있는 반도체와 로봇, 단기 조정 구간이죠. 두에빌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시기에 요 수급들이 쏠리면서 단기 급등이 나와주는 지금의 2차전지 같은 종목군들, 기존의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거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급등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반도체, 로봇 혹은 원전에서 요 수급들이 이동하면서 수혜볼 수 있는 후속주나 급등주들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하셔서 부가적인 수익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선별해놓은 종목 중에서 제가 영상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소액이어도 상관없고요. 그냥 꾸준히 모아 가시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세력들의 매집주고요. 이미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내에 언제든지 출발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출발하게 되면 올라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미리 좀 잡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적게는 1-200%에서 많게는 500% 이상까지도 수익을 예상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비중 투자하시는 게 아닙니다. 소액이라도 포트폴리오 비중의 5%에서 10% 정도 이 정도만 담아보셔도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 보실 수 있을 거고, 굳이 매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내용은요 현재 거시경제 흐름에서 알고 계시면 반드시 돈이랑 연결이 되는 정보니까요. 숙지 정도는 하고 계시길 바랄게요. 소액이라도 여유 되시는 분들은 챙겨가셔서 부가적인 수익 보시고 두산 에너빌리티 저점 구간에서 편입하는 자금으로 쓰시거나 여유자금이나 생활비로 쓰셔도 되겠죠. 제가 선물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이어서 세계 증시에 큰 영향을 줄 내용인데 제대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거 내용 말씀을 드리면서 모아갔을 때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세력들의 매집주까지 같이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세계 증시에 좀 많은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에 더해서 트럼프가 현재 메인으로 집중하고 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달러 코인입니다. 트럼프는 달러의 약세를 극복하고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달러 코인을 강행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어쩌면 관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관련한 매집주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코인보다는 화폐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코인이 하나의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가 됐고 지급 준비금까지 의무로 보유를 해야 됩니다. 거의 국채랑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은요 테더라는 녀석이 있는데 트럼프 일가에서 올해 3월에 이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로 발행을 했고요.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테더와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고 와서 명백한 투자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들로 법안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식과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하나로 약 4조 원에 달하는 투자까지도 유치를 했고요. 이렇게 트럼프가 법안과 자금까지 준비를 해가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려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너무 간단한 문제죠. 현재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되고 전송, 결제, 환전이 수월한 수단이 뭐가 있죠? 코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에서 기축 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온라인 시장의 점유율을 장악하려는 생각입니다. 누가? 트럼프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초자산이 되는 달러의 입지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달러 약세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겠죠. 또 트럼프의 이 관세와 이 코인에 대한 행보 전부 다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고 달러를 강세로 만들기 위한 행동들인데 왜 하필이면 25년도에 준비를 했을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25년은요 4년 주기로 찾아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있는 불장이에요. 실제로 12만 달러를 돌파하고 지금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중미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한번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지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혹시 반감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의 가치가 왜 계속해서 올라가죠? 수량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이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반감기인 4년마다 채굴량이 절반씩 줄어듭니다. 현재 93% 이상이 채굴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한정된 자원이고 온라인 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럼프는 코인의 유동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 불장 사이클에 맞춰서 준비를 한 거고 이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 흐름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로도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4년 전 21년도 불장 당시에 적게는 몇백 프로에서 많게는 몇천 프로 미친 듯한 폭등한 코인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불장이 지금 4년 만에 다시 한번 찾아왔다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눈여겨본 세력들의 매집주가 있어서 요걸 챙겨 드릴 건데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똑같은 저점 구간을 상당히 많이 체크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터져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미친 듯한 거래량이 나와준 상황인데 이 저점을 절대로 깨지 않고 계속해서 매집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실 겁니다. 최근 고개를 들어준 상황이고 이 차트를 조금 땡겨보시면요. 방금의 변동폭이 있었던 부분이 겨우 이 정도 박스권밖에 안 됩니다. 이 시점부터 현재까지가 약 4년
4년짜리의 구간인데 지금 하단에 체크해드린 요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까지가 약 100% 수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근데 과연 세력들이 현재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 100%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저점을 수없이 체크하면서 매집을 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이 4년은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불장 주기에 맞춰서 이미 매집을 완료해 놓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 옆에 보이는 요 상승분이 21년도 당시의 고점인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때 올라탈 시간도 없이 미친 듯이 들어 올렸던 자리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거래량이 실리는 현재 구간과 동일한 구간이에요. 지금 21년도에 들어 올렸던 자리와 똑같은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거고 지금 고개를 살짝 들어준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 요 고점까지가 2500% 수익이 찍혔던 구간이에요.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행보 그리고 비트코인의 불장 호재가 겹친 상황이라는 거고 어쩌면 21년도 불장보다 더 역대급 불장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4년마다 찾아오는 기회고요. 어쩌면 이번이 정말 마지막 알트코인 불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요 박스권 첫 번째 저항까지가 100% 수익 구간이고요. 두 번째가 200%, 마지막 세 번째 저항 라인이 500% 수익 구간이에요. 이 세 번의 저항들 고점에서 충분히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전량 수익 실현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수익 보실 거 보시고 남은 비중의 10%에서 20% 정도만 남기고 그냥 끌고 가셔도 여기까지가 2500% 수익 구간인데 마지막 저항 구간 500% 빼면 몇 퍼센트예요? 요 라인이 2000% 수익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수익 실현하실 거 다 하시고 남은 비중의 10%에서 20%, 요 정도만 끌고 가도 2000%면요. 아무리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의미 있는 성과겠죠. 제가 이 종목명은 영상에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시세를 변동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요. 실제로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개적으로 알게 되면 갈 종목이 안 가는 경우도 생겨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요청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가까지 같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윤프로 윤시우를 믿으시는 게 아니시고요. 직접 보시고 들으시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로 미래산업에 대한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신 분들 중에 한해서 나는 소액이라도 크게 수익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요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드렸죠. 요쪽으로 매집이라고 딱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요. 이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출발하면 올라탈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미리 좀 잡아보시는 분들은 의미 있는 성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나와줬던 낙폭 미장에서의 영향도 있을 거고 일전에 체코원전 수주 관련해서 불공정 계약이다 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 내용들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고요. 관련해서 브룩필드와의 합작회사 추진 건도 지금은 일시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3,500억 불 대미 투자 관련된 부분들도 미국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교착 상태에 있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변수가 맞고 리스크가 맞지만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많은 기대감과 수급을 한 번에 받고 있으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구나, 그만큼 유망하구나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러한 명분들은 계속해서 변동성을 주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향후 상승파동에서 몸을 좀 더 가볍게 만들어 가려는 요 세력들의 의도가 명확하게 담겨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원전의 유망함,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망은 이러한 부분들로 저해받을 만한 유망성이 아니기도 하고 오히려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게 합리적 의심으로 다음에 상승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개미털기 과정이구나 우리 여러분들이 명확히 인지를 하셔라 말씀을 드렸고 관련된 매수 근거와 심적인 안정들 제가 계속해서 이러한 변수들 새롭게 나오면서 파악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거고요. 이런 단기적인 대응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향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2007년도 원전 대호황의 고점이었던 15만원 라인이나 추후 쭉쭉 나아가는 20만, 30만 반드시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나아가는 과정까지도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영상뿐만이 아니라 영상에서 다뤄드리기 힘든 실시간 대응들 소통방에서 많은 부분들 공유 드리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소통방 할 줄 모른다, 확인할 여력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두산 1이라고 남겨주시면 말씀드린 핵심 수익 전략 대응 전략들 중요한 시점과 타점에만 문자로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도움을 드리는 만큼 문자 한 통 투자하셔서 최대한의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앞으로 찾아오게 될 알트코인 불장에서 나는 소액이라도
조금씩 모아갔을 때 크게 수익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번과 마찬가지로 종목명, 타점, 손절가, 목표가 따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시점에 전량 매도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비중의 10%에서 20%만 남기고 끌고 가셔도 묻어두시기만 해도 상당히 유의미한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세력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은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 번호는 굳이 귀찮게 외우실 필요 없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을 하시면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으니까요. 클릭만 하시면 바로 문자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문이라고 적힌 곳 옆에다가 두산, 문자로만 받길 희망합니다. 두산 1, 세력 매집주는 매집 남겨주시면 되고요. 혹시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이랑 세력 매집주 둘 다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산 매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필요하신 거 선택하셔서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과 구독자 선물 다 전달을 드렸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변수들 생기면 영상 재촬영해드리거나 소통방에서 마저 떠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프로 윤시우였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